어머님, 저한테 왜 그런 문자를 보내신 거예요?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너는 그 입 다물어. 너 때문에 내가 지금 무슨 꼴인 줄 알아? 내가 완전히 닭 쫓던 개신세가 됐다고. 아주 너랑 너희 부모 때문에 짜증이 나서 미칠 지경이야. 어머니, 죄송한데 저는 어머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파혼하자는 문자를 보내시더니 왜 이러시는지 제가 이해를 할 수 있게 해주셔야죠. 내가 몸이 불편하다고? 머리도 나쁜 줄 아니? 기사 떴잖아. 너희 아버지 회사 부도 처리됐다고 기사 다 떴다고. 예? 설마 그래서 저한테 그런 문자를 보내셨던 거예요? 그때까지 저는 분명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약속한 남자친구와의 결혼식을 겨우 한 달 앞두고 있던 어느 날, 예비 시어머니는 제게 갑작스럽게 파혼 통보를 하셨습니다. 부잣집 며느리인 줄 알았더니 똥 밟았어. 우리 아들이랑 결혼할 생각 말아라 라는 문자 한 통으로 저희의 결혼을 갑자기 반대하고 나서셨죠. 진작에 상견례도 끝났고 이미 예식장 준비는 물론 예복이며 혼수까지 다 맞춘 상황에 갑자기 파혼이라니. 영문을 알 수 없었던 저는 예비 시어머니에게 제발 한 번만 만나달라 애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예비 시어머니가 대체 왜 그러시는지 전혀 알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걸로 저희 결혼을 없던 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당연하지. 그럼 내가 그런 꼴을 보고도 우리 아들을 너한테 내어줄 줄 알았니? 너 내가 정말 네가 예뻐서 며느리로 들이려는 줄 알았어? 네가 돈 많은 너네 집안 아니면 뭐 볼 게 있다고. 근데 그런 집안이 망했다는데 내가 그딴 집안에 내 아들을 왜 보내야 하니? 어머니, 지금 뭔가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시 정확하게 보신 건가요? 너는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니? 내가 이제 와서 나한테 변명이나 듣자고 나온 줄 알아? 아니면 내가 제대로 상황 판단도 못하는 무지랭이인 줄 아니? 나 네 얘기 듣자고 온 거 아니고 내 할 말 하러 나온 거다. 너희 집안이랑 파혼하려고 생각하니까 그동안 내가 너한테 잘해줬던 게 너무 아까워서 억울하지 뭐야. 별것도 아닌 걸 괜히 어렵게 굽신된 걸 생각하면 아직도 부하가 치밀어 올라. 어머니, 설마 그동안 저와 저희 부모님께 하셨던 게 진심이 아니셨던 거예요? 아이고, 그럼 너는 정말로 네가 예뻐서 예쁨 받는 줄 알았니? 이래서 부잣집 딸들은 안 되는 거야. 아무런 세상 물정도 모르고 현실감 없이 꿈속에서 사는 것 좀 봐라. 근데 너 이제 그 꿈에서 깨어나야 하지 않겠니? 네 아버지 부도당했으니 너도 이제 그냥 개털 아니냐? 저는 예비 시모에게 설명이라도 해보려고 했지만 시모는 제 말을 들을 생각도 없는지 혼자 실컷 떠들어대며 제가 입을 열지도 못하게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신의 진심을 솔직하게 토해내며 저를 표독스럽게 노려보는데 그 눈빛이 정말 저를 찌를 듯이 무서웠어요. 살면서 그렇게 적대적이고 혐오감이 느껴지는 눈빛을 느껴본 적이 없던 저는 예비 시모의 눈빛에 깊은 상처를 받고 말았답니다. 내가 시어머니로 모시던 분이 이런 사람이었다는 게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죠. 이래서 신중하게 결혼을 생각했어야 하는 건데 내가 너를 처음부터 마음에 들어한 줄 아니? 아휴, 우리 아들보다 능력도 없는 게 잘난 부모 만나서 그나마 집안 하나 보고 예뻐한 거야. 부잣집 처가가 우리 아들한테 도움이라도 될까 했더니 완전히 똥이었는지 어떻게 알았겠니? 세상에, 아유, 사기꾼 양반을 잘난 부자인 줄 알고 좋아했었다니. 내가 진짜 식장 들어가기 전에 알게 돼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아니에요, 어머니. 대체 무슨 오해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기사가 잘못된 걸 거예요. 됐어. 난 이 변명 안 듣고 싶다고 했잖니. 그리고 그게 어떻게 오해야? 그럼 배울 만큼 배운 기자가 미쳤다고 사실도 아닌 걸 올리겠니? 아니요, 어머니. 일단 제 말 좀 들어주시면. 됐다니까. 앞으로 안 볼 사이에 내가 네 말 들어서 뭐하니? 아니, 나는 지금 너를 때려주고 싶은 심정이야. 내 잘난 아들을 감히 속이려 들어? 내가 너랑 너희 집안을 당장 고소를 해도 모자라다고. 어떻게 저딴 집안에 귀한 내 아들을 내줄 뻔했는지? 아니면 너 우리 아들 발목 잡으려고 일부러 그런 거니? 아예 처음부터 작정이라도 한 거야? 아니에요. 저는 한 번도 현성 씨를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어요. 아, 입 다물어. 네가 이제 와서 그런 소리 해봐야 내 귀에는 안 들린다. 아무튼 앞으로 우리 아들한테 연락도 하지 말고 찾아오지도 말아라. 너랑 너희 집안이라면 이제 아주 치가 떨리니까. 그냥 너는 내 아들 옆에서 떨어져주면 그만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행복한 결혼식을 앞두고 있던 어느 날, 저는 예비 시모에게 일방적인 파혼을 통보받게 되었습니다. 저를 딸이라며 예뻐하시던 시어머니가 저한테 그런 끔찍하고 무서운 말을 내뱉으시다니, 저는 그저 꿈을 꾸는 것처럼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어요. 분명 엊그제까지만 해도 저 같은 며느리가 없고 저희 부모님 같은 사돈이 없다며 좋아하셨던 시어머니셨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시어머니의 이중적인 태도에 저는 큰 충격을 받아야 했습니다. 분명 그전까진 제가 알고 있던 시어머니는 강인한 인품에 너그럽고 선한 마음씨를 가지신 분이셨거든요. 제 남자친구는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개천용으로 가난한 집안에서 고생하며 성공한 엘리트였습니다. 명문대를 나와서 회계사 시험에 합격해 대기업에서 고액연봉을 받으며 일하는 엘리트 회계사였죠. 회계사라는 직업에 대기업이라는 명함까지 있는 남자친구는 누군가에게는 1등 신랑감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비 시어머니는 그렇게 성공한 자신의 아들을 무척이나 자랑스러워하고 사랑하셨어요. 사실 시어머니는 오래전 교통사고로 영구적인 장애를 얻어 휠체어에 의지해서 살고 계셨거든요. 그렇게 두 다리를 쓰지 못하고 장애를 겪으면서 홀로 아들을 힘들게 키워내셔야 했죠. 그래서인지 어머니는 자신이 키워낸 아들에 대한 자부심이 어마어마하셨습니다. 우리 엄마가 나 키우느라 고생을 정말 많이 하셨거든. 어느 날 부모님이 타고 가시던 차가 사고가 났는데, 그 사고로 아빠는 돌아가시고 엄마는 다리를 잃으셨어. 그 뒤로 휠체어에 의존해서 살아가셔야 했고, 혼자서도 버티기 힘든 실정이셨지. 그런데도 엄마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켜내려고 애쓰셨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는데도 길바닥에서 하루 종일 구두 닦아서 번 돈으로 나를 공부시키셨거든. 그래서 나는 우리 엄마한테 정말 감사해. 나한테는 우리 엄마가 신이고 은인이야. 시어머니는 장애 가진 몸으로 구두를 닦으며 힘들게 사셨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잘 키워 성공시키기 위해 말 그대로 등골이 휘도록 고생을 하셨던 거죠. 남자친구에게 그 얘기를 듣게 된 저는 그런 시어머니가 참 존경스러웠습니다. 당신 몸도 자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아들을 명문대까지 보내고 지금처럼 반듯한 회계사로 키운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현성 씨는 정말 따뜻하고 성실한 사람이었고, 그렇게 훌륭하게 아들을 키워낸 분이라면 예비 시어머니도 분명 마음이 따뜻한 분이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 우리 아들을 만나고 있다고? 네,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쎄, 현성이한테 듣기로는 둘이 만난 지 1, 2년밖에 안 됐다고 그러던데.
결혼은 좀 이른 거 아닌가 모르겠구나. 너 지금 하는 일이 뭐라고 그랬니? 그냥 회사 다닙니다. 시각 디자인을 전공해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어요. 그래픽? 그게 뭐냐? 컴퓨터로 그림 그리는 거예요. 예진이는 제품 포장 같은 거 디자인하고 꾸미는 일 같은 거 하는 거예요, 엄마. 포장? 아유, 너는 대학식이나 나와서 그런 일을 하는 거니? 아, 그런 걸로 뭐 돈이 되기는 하니? 예? 아, 네. 물론 회계사처럼 고액연봉은 아니지만 나름 업계에서 인정받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장애를 가지고도 편견 없이 아들을 잘 키워내신 분이니 조금 깨어있는 분일 거라고 생각하고 너무 기대를 했던 건지 막상 직접 만나뵌 시어머니는 보통의 시어머니들 같으셨습니다. 아무래도 회계사인 남자친구에 비해 제 직업이 만족스럽지 않으신 건지 처음에는 저를 그리 마음에 들어 하시는 눈치는 아니셨어요. 그래, 뭐 부모님은 두 분 다 계시고? 부모님은 뭐 하시냐? 네, 두 분 다 잘 계세요. 어머니는 가정주부시고 아버지가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세요. 그때였어요. 심드렁한 듯 예비 며느리를 쳐다보고 계시던 시어머니의 표정이 갑자기 묘하게 웃음기가 도시더라고요. 사업? 어머, 아버님이 사업을 하시니? 무슨 사업을 하셔? 그냥 작은 가구 회사를 하고 계세요. 할아버지 때부터 이혼일이라 오래 하셨고 불경기이긴 해도 요즘은 수출 물량이 많아서 큰 걱정은 없으세요. 어머머, 아유 세상에. 그래도 수출까지 할 정도면 작은 회사는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예비 며느리가 겸손한 모양이다. 어쩐지 우리 며느리가 딱 봐도 곱게 자란 티가 나더라. 나는 사실 너 처음 봤을 때부터 느낌이 좋았어. 아, 엄마,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 아버님이 사업하신다니까 갑자기 든든해? 아유, 얘는 내가 뭘 그리 좋아해. 그런 게 아니라 아무래도 우리 예비 며느리가 잘 자란 아가씨인 것 같아서 그렇지. 사업하시는 부모님이 외동딸을 좀 열심히 키우셨겠니? 그런 집안 며느리라면 나도 더 따질 것도 없지. 그래, 그럼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최대한 빨리 상견례 하자고 말씀드리렴. 엄마, 그럼 우리 결혼 허락해 주는 거야? 아, 엄마가 반대하고 말고 할 게 뭐가 있겠니? 너희들이 좋다면 그만이지. 이런 며느리감을 데려오다니 우리 현성이 복도 참 많다. 그렇게 저희는 얼마 뒤 상견례를 하게 되었어요. 중요한 자리이니만큼 걱정이 많았는데 다행히 상견례 자리는 화기애애하게 흘러갔어요. 양가 부모님들은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려 노력하셨고 특히나 저희 아빠가 어려운 형편 속에서 아들을 잘 키워낸 시어머니를 무척 대단하게 생각하셨어요. 좀 대단하십니다. 혼자 아드님을 키워내시는 게 쉬운 일이 아니셨을 텐데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을지요. 제가 이렇게 말은 하지만 사돈의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을 겁니다. 정말 대단한 일 하셨습니다, 사돈. 아이고, 아닙니다. 제가 무슨 대단한 일씩이나요. 그저 저한테 중요한 거라고는 우리 아들밖에 없으니까 어떻게든 잘 키워보려고 노력한 거죠. 저는 오히려 저희 아들한테 미안해요. 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더라면 고생도 모르고 컸을 텐데 괜히 나 같은 엄마 밑에서 애가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현성군도 어머님의 고생 덕분에 이렇게 잘 컸을 겁니다. 부모님의 고단함을 아는 자식이야말로 잘 자란 자식인 거죠. 아이, 그런 면에서는 우리 새아가도 그렇죠. 제가 아직 새아가를 잘 아는 건 아니지만 새아가가 얼마나 잘 자랐는지 첫눈에 알아보겠더라고요. 어찌나 예의 바르고 깍듯한지 귀한 집 아가씨구나 생각했답니다. 사실 요즘 이렇게 참하고 야무진 며느리 잘 없잖아요.
부족한 자식이지만 예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저한테는 현성이 하나뿐이라서요. 못난 제가 뭘 해줄 수 있는 것도 많지 않고 괜히 짐만 되는 건 아닐까 싶을 때도 있었어요. 근데 아들이 이런 며느리를 데려와 주니 너무 든든하고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새아가를 벌써 제 딸처럼 생각한답니다. 딸처럼 생각해 주시겠다니 저희로서는 더없이 감사한 일이죠. 저희도 현성군이 정말 반듯한 청년이라 생각합니다. 두 아이가 잘 헤쳐나가기를 기대하고 있죠. 아유, 과찬이세요. 따님에 비하면 저희 아들이 너무 부족하죠. 그래도 이런 저희를 가족으로 반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네요. 은혜라뇨? 아이들이 사랑으로 맺어졌으니 저희도 이제 사돈지간으로 가족이 된 거죠. 사실 저는 사돈을 대단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감히 드릴 말은 아니지만 불편한 몸으로 아드님을 이 정도로 키워내셨다니 참 존경스럽습니다. 대단하세요, 사돈. 아이고, 저 같은 거한테 무슨 그런 칭찬을 해주시나요? 아빠의 말에 예비 시어머니는 울컥하신지 잠깐 뜸을 들이시다가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정말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사실은 제 꼴이 이래서 아들한테 제가 짐이 되는 건 아닌가 걱정을 했습니다. 다들 저를 동정하거나 밀어내지 이렇게 편견 없이 대해주시진 않거든요. 그런 걱정을 하셨군요. 하지만 저희는 사돈께 편견이 없습니다. 저도 사업하며 세상 험한 일을 많이 겪었거든요. 그렇게 살다 보니 배운 것은 어떠한 겉모습보다도 중요한 건 마음이라는 겁니다. 몸은 멀쩡하지만 속이 엉망인 사람들도 많으니까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해요. 이런 며느리와 이런 사돈을 만난 게 저 아들에게는 참 큰 축복이네요. 그럼 혹시 결혼 준비는 사돈 댁에서 도와주시는 건가요? 다행히 화목한 분위기 속에 무사히 상견례를 마친 저희는 곧바로 결혼식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고생 아래 잘 자란 사위를 마음에 들어 하셨던 아빠는 어려운 시댁의 형편을 생각해 저희의 결혼에 많은 도움을 주기로 하셨어요. 신혼집도 결혼식도 전부 친정의 도움이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저희 부모님의 도움을 무척 고마워하셨고 늘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한테 와줘서 정말 고맙다, 예진아. 예진이 너는 이제 내 딸이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너도 이제 엄마 한 명 더 생겼다고 생각하고 부담 갖지 말렴. 사돈 댁에서 도와주신 것도 그렇고 예진이 너도 그렇고 우리 현성이가 참 과한 복을 받았다 생각해. 나도 그렇고 말이다.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도 잘 지내자꾸나. 네, 어머님. 저도 어머님께 잘할게요.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시어머니를 보며 저는 모든 것이 완벽하다 생각했습니다. 성실하고 다정한 남편에 좋으신 시어머니까지. 이제 무사히 결혼식 준비를 끝내기만 하면 제 인생에 행복만 남아있을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결혼식을 한 달 앞두었던 그날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빠 회사가 부도났다는 기사를 본 시어머니가 제게 파업 문자를 보냈던 겁니다. 이딴 집안인 줄도 모르고 그 난리를 폈다니 내가 미쳤지 미쳤어. 어머니, 제발 제 말씀 좀 들어보시고. 너 행여나 우리 현성이한테 들러붙을 생각하지 마라. 괜히 순진한 우리 현성이 붙잡고 동정 사지 말라는 말이야. 니네 집안이 망했으니 이제 우리 아들한테서 떨어져.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어머니, 이제 와서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이래서 결혼은 신중해야 한다고 하는 건데
그놈의 돈만 보고 결혼을 서두르려다가 내가 아주 큰 실수를 할 뻔했네. 별 가짜는 집안이 뭐라고 내가 굽신거렸는지. 아무튼 간에 너나 네 부모들이나 아주 염치가 없어도 너무 없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염치요? 저희 부모님이 무슨 잘못을 하셨다고 염치 얘기를 꺼내세요? 저희 부모님 그동안 남의 손가락질 받을 일 하나 없이 열심히 사셨던 분들이세요. 어머니가 함부로 이렇게 입에 올리실 분들 아니시라고요. 그러면 뭐하니? 이제 곧 집안 망하고 개털될 텐데. 네가 아직도 세상 물정 모르고 그러는 모양인데 어디 집안 망하고도 네가 이렇게 당당할 수 있을지 두고 보자. 저야말로 어머니께 큰 실망이네요. 약자라서 마냥 선하고 좋으신 분인 줄 알았더니 제가 이제서야 어머니 본심을 알게 되었네요. 어머니, 겨우 이 정도 분이셨어요? 돈밖에 모르고 돈으로만 모든 걸 계산하는 속물이시네요? 뭐? 속물? 그래, 나 속물이다. 내가 속물인 게 뭐 어때서? 밖에서 살아남으려면 이러고 사는 거야. 너야말로 이렇게 철이 없어서 어쩌려고 그러니? 너처럼 그렇게 꼿꼿하게 살다가는 굶어 죽기 십상이야. 뭘 알고 떠들어야지, 참. 아휴. 예, 좋을 대로 생각하세요. 나도 그런 속물 같은 집안에 며느리 하고 싶지 않네요. 당신 아들 발목 안 붙잡고 헤어질 테니까 나중에 가서 후회나 하지 마세요. 후회는 무슨? 내가 개털된 며느리 아쉬울 일이 뭐가 있다고? 너야말로 나중에라도 우리 아들한테 들러붙지나 마. 언제는 좋은 사돈 만났다며 칭찬일색이던 시모가 아빠 회사가 부도났다는 소식에 안면몰수하고 태도를 바꿔버렸습니다. 무슨 사람 마음이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 뒤집힐 수 있는지 저는 완전히 다른 시모의 반응에 황당할 따름이었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뭐라고 말이라도 해보려는 제 입을 틀어막고는 시모는 그대로 뒤돌아 나가버렸어요. 다시는 볼 일이 없다는 듯 휠체어를 끌고 불이 나게 사라지는 시모를 저는 붙잡을 수도 없었죠. 아니, 붙잡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집안 형편 때문에 파혼을 한다는 사람은 저도 사절이었으니까요. 무슨 일이야? 아니 대체 사돈이 왜 그러신 거라니? 파혼이라니. 갑자기 무슨 파혼이야? 정말 어이없어서 말도 안 나와. 왜? 무슨 일인데 그래? 아니 어머니가 우리 집이 망한 줄 알더라고. 그래서 파혼하자고 하신 거야. 부잣집 며느리인 줄 알았는데 완전 똥 밟았다고. 나더러 자기 아들 발목 잡지 말라고 그러시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집이 망하기는 왜 망해? 기사 잘못 난 거 있잖아. 아빠 회사 부도 났다고. 그걸 보셨나 봐. 그래서 내가 설명하려고 그러는데도 변명이 듣기 싫다면서 그 무거운 휠체어를 바람처럼 끌고 사라지더라니까. 진짜 우리 집이 쫄딱 망한 줄 아는지 내가 행여나 자기 잘난 아들한테 들러붙을까 봐 겁이라도 났나 봐. 어머, 아유 그게 무슨 세상에 기가 막혀서 정말. 아이 그러니까 그쪽에서 먼저 갑자기 파혼하자고 하는 게 우리 집이 망한 줄 알고 그러는 거라고? 아유, 아이 그러는 자기네 형편은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그러니? 내 말이 그 말이야. 아니 솔직히 현성 씨네 집안이 넉넉한 건 아니잖아. 결혼 준비도 전부 우리 집에서 했는데 어떻게 이제 와서 돈 때문에 파혼을 할 수가 있어? 나 정말 밑돈 돋기에 발등 찍힌 기분이야. 어쩐지 처음에 인사하러 갔을 때 묘하더라니. 그건 또 무슨 말이야? 인사하러 갔었을 때 무슨 일이 있었어? 아니, 그때는 그냥 별일 아니라고 그냥 넘겼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좀 싸해서. 처음에 현상 씨 어머니가 내가 하는 일을 듣고는 그게 돈벌이나 되냐면서 좀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것 같았거든?
근데 부모님 뭐 하시냐고 묻더니 아빠가 사업한다는 거 듣자마자 갑자기 반색을 하시는 거야. 내가 처음부터 마음에 들었다느니 뭐 그런 말을 하더라고. 근데 그게 다 가식이었던 거지. 현성 씨 어머니는 처음부터 내가 아니라 우리 집안이 마음에 들었던 거야. 기가 막혀서 정말. 누구는 회계사 사위 바라는 줄 아니? 사실 이제 와서 말하는 거지만 엄마는 처음부터 그 집 마음에 안 들었어. 힘든 사정 가엾지 않다는 거 아니지만 불쌍한 게 뭐 벼슬도 아니고 나라고 너 잘난 사위 안 바랐겠니? 그래도 그 집 아들이 성품 하나는 됐겠다 싶어서 가만히 있었더니 뭐? 내 딸을 내려봐? 그 인간 정말 인간 말종이다. 완전히 우리 집 돈만 보고 결혼하려고 덤빈 거 아니야? 그래놓고 감히 내 딸을 꽃뱀 취급을 하다니 이거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니? 엄마는 시모의 만행에 분노하셨습니다. 사실 엄마는 이미 시모에게 감정이 있으셨더라고요. 그동안 결혼식 준비하면서 예비 시모를 누구보다 많이 겪은 엄마가 시모의 이상한 낌새를 느끼셨던 거죠. 매번 돈이 없다는 말만 하면서 결혼식 준비부터 신혼집까지 다 저희 집에 도움을 바라기에 너무한 게 아닌가 생각하고 계셨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와서 우리 집이 망했다는 소식에 한순간에 태도가 바뀌니 역시나 그런 인간이었구나 싶으셨나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식장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된 게 잘 된 거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건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그런 상황에 남자친구만 제 편을 들어줬다면 저도 파혼을 쉽게 결정하지는 않았을 텐데 이번 일로 남자친구가 보여준 행동이 제게 너무나 큰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날 예비 시모에게 욕을 먹은 저는 곧바로 남자친구를 만났었어요. 시어머니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아서 어떻게 된 일이냐고 남자친구에게 따지고 어머니를 설득해달라고 말할 작정이었죠. 그런데 남자친구라는 인간이 저를 보듬어주기는커녕 자기 엄마 편만 들더라고요. 자기는 엄마의 반대를 이겨낼 수 없다며 정말 저와 파혼을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고 저는 그 일로 남자친구에게 완전히 정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더 미련 없이 파혼을 하자고 얘기했죠. 그러자 남자친구는 그 후로 제게 연락도 하지 않았어요. 솔직히 저는 남자친구가 저를 한 번쯤은 붙잡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2년을 만나서 결혼 준비까지 해놓고 이렇게 쉽게 끝이 날 수 있다니 참 허무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예비 시모가 제 발로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다시는 안 볼 것처럼 사라져 놓고 이제 와서 저와 얘기를 하고 싶다고 하는 겁니다. 저기 아가씨, 저기 저분 알아요? 에? 누구요? 저기 저 휠체어 타고 있는 아줌마요. 아까부터 자꾸 아가씨를 만나야 한다고 난리를 피우길래 내가 몇 번 쫓아냈거든. 근데도 안 가고 저러고 버티고 있더라니까요. 아니 뭐 자기가 이 집 사돈이라나? 아가씨가 자기 며느리라 그러대요. 말이 안 된다 싶어서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혹시나 해서. 시모가 저와 만나겠다며 고급 빌라 단지에 위치한 저희 집까지 휠체어를 끌고 찾아온 겁니다. 아마 주소를 가르쳐 준 건 남자친구였겠죠. 분명 파혼을 받아들이겠다고 하고 연락이 없기에 다시는 만날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그 인간이 대체 무슨 생각으로 자기 엄마를 여기까지 보내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더 이상 전남친이나 예비 시모를 만나고 싶지도 않았어요. 제가 저 아줌마 며느리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저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저씨. 역시 그렇죠. 어쩐지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어디 정신이 약간 이상한 사람인가 보네. 그럼 내가 잘 달려서 보낼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저를 찾아온 시모를 모른 척 쫓아내려 했습니다. 이미 욕도 들어먹었고 상황이 다 끝난 마당에 제가 그 여자와 더 할 말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시모가 멀리서 저를 보고는 또다시 휠체어에 불이 나게 달려오는 겁니다. 어떻게든 저를 꼭 잡아서 얘기를 하겠다는 굳은 결심으로 말이죠. 아가, 예진아, 엄마야. 난 이 시엄마야. 누가 누구 시엄마예요? 아줌마, 미쳤어요? 어디 남의 집까지 쫓아와서 이래요. 여기 얼마나 경비가 삼엄한데. 여기 부촌이요. 아줌마 같은 사람이 막 드나들고 그럴 수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예진아, 제발 나랑 얘기 좀 해다오. 나한테 잠깐만 시간을 좀 내어줄 수 없겠니? 내가 너한테 꼭 할 말이 있어서 그래. 여기까지 오느라 나 너무 힘들었다. 제발 잠깐이면 되니까 집에 들어가서 대화 좀 하자. 응? 막무가내로 저를 붙잡고 대화를 하자고 사정하는 시모의 행동에 저는 절로 얼굴이 찌푸려졌습니다. 우리 집이 망했다고 우리 부모님을 무시하고 저희 가족을 사기꾼, 저를 꽃뱀 취급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저희 집에 들어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아마도 그 여자 생각은 저와 제 부모님 앞에서 사정이라도 하려는 생각인 듯 했습니다. 상황을 보아하니 예비 시모가 저희 아빠의 부도기사가 오보였다는 걸 이제서야 깨달았구나 싶더라고요. 할 말이 뭐가 있어요. 우리 다 끝났잖아요. 어머니가, 아니, 아줌마가 파혼하라고 난리를 쳐서 파혼했고, 그럼 우리 이제 완전히 남남 아닌가요? 당신이 더 이상 내 시어머니도 아닌데 내가 왜 당신을 우리 집에 들여요? 미쳤어요? 그래. 내가 미쳤었나 보다. 내가 잠깐 정신이 나갔었나 봐.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실수를 하고 말이야. 내가 정말 잘못했다. 예진이 너희 아버지가 망한 게 아니라는 거 내가 이제 알았지 뭐니. 그래서 내 실수를 좀 많이 하고 싶어서 말이야. 너랑 너희 부모님께 직접 사과를 드리려고 그래. 병신이 우리 부모님한테 사과를 하면 뭐 어쩌려고요? 이제 와서 뒤늦은 사과해봐야 뭐가 달라질 것 같아요? 아니, 당신이 사과를 하면 그걸 우리가 받아줘야 하는 건가? 치, 뻔뻔하고 염치도 없지. 아이고, 저 예진아, 새아가, 내가 정말 잘못했다.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 천치 같은 내가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했다는 거 나도 잘 알고 있어.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니? 원래 인간은 실수를 하는 존재라고도 하잖니. 그래서 뭐 어쩌자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줌마 말을 들어줘야 할 이유가 있나? 나는 아줌마 얘기에 관심 없으니까 바쁜 사람 붙잡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세요. 아니면 경비팀 불러서 끌어낼 겁니다. 제발 한 번만 사과할 기회를 주렴. 내가 너와 너희 부모님께 저지른 죄에 대해서 진심 어린 사과를 드리겠다는 말이야. 아무렴 나 때문에 두 분 다 얼마나 속이 상하셨겠니. 괜히 나 같은 하찮은 인간 때문에 그 대단하신 분들이 그런 모욕을 들으셨으니 다들 화가 많이 나셨겠지. 그걸 말이라고 하겠어요? 엄마나 아빠나 얼마나 실망하셨는지 알아요? 우리 집은 당신이나 당신 아들한테 조건이나 배경 같은 거 하나도 안 따졌는데 당신은 뒤에서 그런 계산만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우리 아빠가 당신을 얼마나 대단하게 생각하셨는데 편견 없이 당신을 받아준 사람들한테 당신은 돌을 던진 거예요. 그런 분들을 실망시켰다고요. 그래, 나도 잘 알고 있어. 그래서 사과를 드리겠다는 거다. 물론 나도 용서까지 바라는 건 아니야. 하지만 죄 지은 사람이 죄를 인정하고 사죄를 하는 건 당연한 도리 아니겠니? 내가 너한테 그런 짓을 했지만 내가 그렇게 도리를 모르는 사람은 아니란다. 그러니까 집으로 올라가서 잠깐만 얘기를 나누자꾸나. 예비 시모는 계속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놔주지 않았고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조금이나마 수습하고 싶다며
계속 저를 설득했습니다. 그렇게 예비 시모에게 붙잡혀 실랑이를 벌이던 중 경비 아저씨에게 얘기를 들은 건지 집에서 저희 부모님이 내려오셨어요. 시모에게 붙잡혀 있는 저를 보고 한달음에 달려오셨죠. 예진아, 아니 당신 대체 뭐야? 뭔데 여기까지 찾아온 거야? 당장 그 손 놓지 못해? 어머, 저 여자가 대체 여기를 어떻게 알고 온 거야? 미친 거 아니야? 내 딸 몸에서 손 치워! 부모님은 흥분하시며 저를 보호하려 하셨고 시모는 그런 저희 부모님을 보고 냅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이고 사돈, 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돈. 예진아, 너 괜찮니? 경비 아저씨가 네가 누구랑 씨름을 한다고 그러길래 놀라서 내려와 봤더니 왜 이 사람한테 붙잡혀 있는 거야? 저 인간이 대체 무슨 낯짝으로 여기를 찾아온 거야? 이봐요, 당신 미쳤어요? 우리 딸한테 그따위로 해놓고 이제 와서 무슨 할 말이 더 있다고 여기를 찾아왔어? 왜? 이제는 하다하다 동네 창피하게 하려고? 아유, 아닙니다, 사돈. 오늘 제가 염치불구하고 찾아온 건 사과를 드리려고 한 거예요. 제가 지은 죄가 어마무시하지만 실수를 바로잡고 다시 좋은 인연을 만들어 나가고자 찾아왔습니다. 뭐? 사과? 누가 당신 사과 받고 싶다고 했어? 당신은 인생이 참 쉬운 모양이야. 겨우 기사 한 줄에 우리 가족을 땅바닥으로 처박아 놓고는 이제 와서 실수였다. 사과를 하겠다고? 뭐? 다시 좋은 인연을 만들어가? 아니, 이 여자가 지금 누구랑 장난하나? 먼저 파혼하자고 했으면서 이제 와서 애들 다시 결혼이라도 시키자는 거야, 뭐야? 우리 아들은 아무 잘못 없습니다. 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멍청하고 바보 같아서 실수한 겁니다. 그러니까 욕하시려거든 저를 욕하시고 저희 현성이는 제발 받아주세요. 우리 현성이 저랑 다르게 착한 아이예요. 애초에 파혼하자는 것도 제 생각이었지 우리 아들은 아니었어요. 예진아, 그건 너도 잘 알잖니. 우리 현성이가 어디 너랑 제발로 헤어지래니? 우리 현성이가 예진이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도 알잖아. 시모의 말이 저는 어이없고 우습기만 했습니다. 어떻게든 저희 집이랑 사돈을 맺고 싶은 건지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면서도 자기 아들은 결백하다고 포장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자기 엄마 편만 들던 남자친구를 봤던 저는 그 말이 귓등으로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글쎄요. 어머니 아들이 어머니보다도 효자던데요. 솔직히 저도 처음에는 그 사람은 내 편이라고 믿었죠. 근데 자기는 자기 엄마를 못 이긴다면서 저더러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그 인간한테 잘못이 없어요? 아니, 애초에 아줌마가 여기를 어떻게 알고 찾아왔겠어요? 나는 아줌마한테 우리 집 주소 알려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지. 그래도 우리 현성이는 아무 잘못이 없어. 아줌마 아들이 알려준 거죠. 그 치사하고 옹졸한 자식이. 지 엄마가 파혼하라고 난리칠 때는 나한테 한마디도 못하더니 이제 와서는 파혼 모르겠다고 몸 불편한 지 엄마만 보낸다 보네. 아줌마, 자식 참 잘 키우셨어요. 어떻게 된 게 다 큰 어른이 지 엄마 뒤에 숨어서 이렇게 이기적이에요? 아줌마는 그런 아들 낳아놓고도 자랑스러웠어요? 그깟 회계사가 뭐라고 자기 아들이 더 아깝다는지. 예, 저도 그 아까운 아줌마 아들이랑 다시 잘해볼 생각 없으니까 아줌마도 꿈 깨고 가세요, 제발. 제발, 예진아, 제발 우리 아들 이해해줄 수 없을까? 내가 잘못한 거지 우리 현성이가 잘못한 건 아니지 않니? 현성이 걔는 그냥 엄마 말 잘 듣는 착한 아들이라서 그래. 그러니까 그 착한 아들 끼고 두 모자간에 잘 사시라고요. 그렇게 가족 사이가 끈끈한데 괜히 다른 며느리 들여서 뭐 하겠어요? 나중에 나한테 자식 뺏겼다고 난리라도 치려고요? 아니면
정말 혹시라도 나중에 우리 부모님 사업이라도 망하면 나 소방 맞춰 쫓아내려고. 미안하다. 미안해. 내가 무식하고 못 배워서 그래. 아줌마, 아줌마는 무식한 게 잘못이 아니라 그 속이 잘못된 거예요. 자기 분수를 모르고 설쳐도 정도가 있지. 아줌마 미안하다는 소리 이제 듣기 싫네요. 나는 당신 아들 10트럭을 갖다 줘도 싫으니까 이제 돌아가세요. 그렇게 저는 집까지 찾아온 시무를 매몰차게 쫓아냈습니다. 휠체어를 끌고 힘들게 찾아온 시무를 돌려보낸 제가 매정하다 싶으실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시무에게 먼저 내쳐진 저는 더 이상 그 여자와 그 아들에게 마음이 가지 않았어요. 그 검은 속을 아는 이상 가짜는 동정을 하고 싶지도 않았고 솔직히 말하면 정말 염치없고 끔찍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려움을 겪어봤고 누구보다 잘할 사람이 왜 그런 짓을 하는지 역시 사람은 겉모습 보고는 모르는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후 저는 부모님의 위로를 받으며 파혼 결심을 굳혔습니다. 네가 엄마 우리 집에 보냈니? 네가 우리 집 주소 너네 엄마한테 알려줬지? 아니, 엄마가 너랑 대화를 해보고 싶다고 하셔서. 우리 엄마가 너랑 어머님 아버님께 실수한 것도 있고 직접 찾아뵙고 사과를 드려야겠다고 하시니까. 그러니까 네가 뭔데 남한테 우리 집 주소를 알려줘. 네가 뭔데? 뭐냐니. 난 이 약혼자잖아, 예진아. 무슨 헛소리를 짓거리고 있어? 네가 왜 내 약혼자야? 너 나랑 파혼했잖아. 그새 치매라도 왔니? 예진아, 너 정말 나랑 파혼하려고 그래? 아니잖아. 너 그냥 나한테 실망하고 화가 나서 일부러 이러는 거잖아. 착각은 자유라지만 너랑 네 엄마는 정말 정도를 모른다. 먼저 파혼 얘기 꺼낸 건 내가 아니라 너랑 네 엄마야. 언제는 파혼 안 해주면 잡아먹을 것처럼 그래놓고 이제 와서 파혼을 물으려고? 됐다 그래. 너랑 나는 이미 끝이야. 끝! 아니, 그래도 나한테 기회를 줘야지. 그리고 파혼하자고 한 건 엄마가 뭘 잘못 알고 그런 거잖아. 우리 엄마도 그렇게까지 할 생각은 아니셨을 거야. 예진이 너도 알잖아. 우리 엄마가 불편한 몸 때문에 좀 예민하고 그러신 거. 괜히 심약한 마음에 그런 기사 보고 놀라셔서 그러신 거지. 진짜 예진이 너나 너희 집안이 싫어서 그런 건 아니셨어. 그리고 우리 엄마도 이제 와서는 나더러 왜 자기를 안 말려줬냐면서 나를 탓하신다니까? 나도 엄마도 진짜 후회 많이 하고 있어. 정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야. 니들이 뭔데 우리 집안을 그렇게 판단해? 그 말인 즉슨 애초에 너희 엄마는 내가 아니라 우리 아빠 돈이 좋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집안 망했다고 바로 파혼 얘기나 하지. 그러는 너는 뭐 대단한 줄 아니? 나야말로 아무것도 안 따지고 너랑 결혼하려고 한 건데 너랑 네 엄마는 그런 내 진심을 짓밟은 거야. 그리고 결백하게 열심히 살아온 우리 부모님을 모욕했지. 그런데도 내가 너를 용서하고 이해해줘야 하니? 제발 용서해줘. 용서받을 수 있다면 내가 무슨 짓이라도 할게. 제발 예진아, 나 버리지 마. 진짜 그 입 좀 다물어줬으면 좋겠다. 내가 네 엄마한테 욕먹고 모욕당할 때는 아무 말도 못했으면서 너는 내가 만만하니? 용서받으려면 뭐든 할 수 있다고? 그래. 그럼 어디 한번 뭐든 해봐. 우리 결혼식 준비하다 파토난 위약금들 그거 다 너한테 청구할 거니까.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그걸 왜 나한테 청구해? 그럼 그것까지 내가 내야겠어? 우리 결혼 파탄의 책임은 전적으로 너랑 너희 엄마한테 있잖아. 그리고 예약금 전부 우리 집에서 걸었는데 위약금까지 우리가 무는 건 아니지.
네가 제 손으로 못 내겠다고 하면 우리 변호사 보낼 테니까 변호사랑 직접 얘기하던가. 아니, 내가 돈이 어딨다고 그래, 예진아. 왜? 너 돈 잘 벌잖아. 대기업 회계사라고 네 엄마가 그렇게 자랑하는데 그 정도 갚을 돈이 없겠니? 없으면 뭐 빚이라도 내서 갚아야 하는 거고. 그거야 내 사정 아니니까 나한테 떠들지 마. 그리고 분명히 네가 말했잖아. 용서받을 수 있으면 무슨 짓이든 할 거라고. 그럼, 나 용서해 준다는 거야? 나 용서해 줄 거야, 예진아? 용서한다고 해서 너랑 다시 결혼할 생각은 없지만 그렇게 용서받고 싶다면 노력하는 신용이라도 보여야 하는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어디 한번 네 엄마랑 열심히 발버둥 쳐봐. 나도 앞으로 네가 얼마나 행복하게 잘 사는지 지켜봐 줄 테니까. 그리고 얼마 뒤 저는 변호사님과 상의해서 전남친 쪽으로 위약금 계산서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고작 한 달 전이라 스튜디오며 예식장이며 심지어 신혼여행 비행기의 숙박비까지 취소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거든요. 대충 예식장 취소 예약금만 계산해도 어마어마했죠. 한 달 전이라 보상도 거의 못 받고 돈을 다 날려야 했으니까요. 신혼여행 경비는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고 거기에 저와 저희 부모님에게 끼친 피해 보상과 위자료를 더하면 시댁에서 지불해야 할 돈은 수천만 원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들이 치러야 할 값이었지만 어렵게 사는 그들에게는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을 겁니다. 잘난 회계사 아들의 연봉으로도 쉽게 감당할 수 있는 돈이 아니었겠죠. 예진아, 제발 전화 끊지 마. 나랑 얘기 좀 하자. 우리 사이에 더 할 말이 없지 않아? 그리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었을 텐데. 할 말이 있으면 내 변호사랑 하라고. 왜? 우리 변호사님이 설명을 제대로 안 해주셨어? 아니, 금액이 너무 터무니없잖아. 위약금이 수천만 원인 게 말이 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럼 내가 아닌 돈을 불려서 억지라도 부린다는 소리야?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나는 그 금액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그래서 내가 이 와중에 멍청한 너를 이해까지 시켜야 하니? 야, 너 그 머리로 회사에서 일은 어떻게 해? 너 회계사잖아. 그럼 그 정도 돈 계산은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우리 변호사님이 분명 계약서랑 약관 조항까지 다 보냈을 텐데. 애초에 계약할 때 걸었던 계약금이 그 정도야? 너희 엄마 때문에 계약 파기되어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었던 거고. 그러니까 그게 다 네가 갚을 돈이라고. 아니, 대체 결혼식에 얼마를 쓰려고 그랬던 거야? 아니, 무슨 우리가 재벌도 아니고. 그러니까 말이야. 재벌도 아닌 주제에 남의 돈으로 그런 결혼식 올리려고 했던 너희 엄마가 참 대단하시지 않니? 호텔 결혼식이며 리무진까지 전부 너희 엄마가 먼저 제안하신 거래. 개천에서 난 용 제대로 승천하는 걸 보고 싶으신지 우리 부모님한테 그렇게 부탁하셨다더라. 뭐 나중에 사위가 아들 노릇 단단히 할 테니 데려갈 때 꽃길을 깔아달라고 하셨다나. 내가 나중에서야 그 얘기 듣고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아니? 너희 엄마는 우리 집에 자기 아들 팔아먹으려고 한 거야. 별 볼 것도 없는 너를. 우리 엄마가. 아이씨, 그래. 그럼 위약금은 그렇다고 쳐. 근데 피해 보상과 위자료는 뭐야? 나더러 무슨 위자료를 내라고 그래? 그럼 이 사단이 누구 때문에 벌어졌는데 위자료도 안 줄 생각이었어? 돈이 무서웠으면 그런 걱정은 먼저 파혼 통보를 하기 전에 했었어야지. 결혼식 고작 한 달 전에 파혼하자고 깽판을 쳤으면서 뒷수습은 생각을 안 했나 봐. 이미 청첩장 다 돌려놓고 온 주변 지인들이 나 결혼하려는 거 다 아는데 결국 너희 집 때문에 끝장났으니
나나 우리 부모님 체면이 얼마나 구겨졌겠니? 그거 수습하는데도 돈 들어가고 이래저래 너희 집이 우리한테 끼친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아, 그래도 너무 금액이 과한 것 같은데 좀 깎아줄 수 없을까? 아니, 우리가 너희처럼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이 많은 돈을 다 나한테 내라고 그러면 좀 너무하잖아. 그러게. 왜 감당도 못할 거면서 그런 짓을 했는지 나는 모르겠다. 나는 태어나서 이런 모욕을 처음 겪어봐. 그래서 너무 충격받아서 나 요즘 정신과 상담까지 받아. 그런데도 네가 네 잘못 인정 안 하고 이렇게 나오면 나 좀 곤란할 것 같은데? 아니면 어디 내 정신과 치료비까지 너한테 달라고 할까? 예진아, 제발. 너 나 좋아하잖아. 아니, 좋아했잖아. 우리가 아무리 끝날 사이고 내가 100번, 1000번 잘못했다고 해도 이러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 집 사정 뻔히 알면서 정말 이 돈 다 갚으려면 나 빚을 내야 한다고. 그래도 우리 한때 결혼까지 하려던 사이인데 너는 내 걱정도 안 되니? 나는 너한테 후회가 전혀 없어. 진심으로 사랑했고 그만큼 잘해줬으니까. 그리고 실제로도 내가 가진 거 너한테 다 퍼줄 생각이었지. 근데 그런 내 진심을 짓밟은 건 너랑 너희 엄마였어. 그러는 너는 네 엄마가 그럴 때 내 걱정도 안 됐니? 그건 너도 할 말이 없지. 그러니까 이제 와서 피해자인 척 하지 말고 진심으로 자기 잘못을 반성하도록 해. 그게 네가 해야 할 마지막 일이니까. 아무튼 나한테 동정 사서 돈 깎아볼 생각하지 말고 차라리 아르바이트라도 해. 그래야 없는 살림에 조금이나마 빚을 갚을 수 있는 거 아니겠니? 저는 위자료 청구서와 함께 통쾌하게 파혼을 끝냈습니다. 전 남친은 끝까지 저를 붙잡으려고 매달렸지만 저는 매몰차게 그를 끊어냈습니다. 그리고 전 남친은 저희 쪽에서 청구한 계산서를 갖기 위해 한동안 고생을 해야만 했죠. 시모가 자신의 실수를 만회하려 가진 것을 다 털어놓았다는 얘기를 듣고도 저는 별로 안타깝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들이 이번 기회로 인해 자신들의 교만으로 벌어진 일에 대해 충분히 반성하고 뉘우치기를 바랄 뿐이었죠. 하지만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듯 그들도 쉽게 반성하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전 시모가 여전히 저희 집에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는지 휠체어를 끌고 아빠 회사까지 찾아와서 시위를 벌였다더라고요. 아직도 휠체어 타고 다니는 자신이 약자라고 생각하는지 저희 집안이 자기들을 무시해서 파혼 위자료를 물렸다고 날조를 해서 저희 가족들을 파렴치한으로 몰아갔어요. 하지만 회사 사람들은 이미 사정을 다 알고 있었던 탓에 시모의 억지 주장이 통하지는 않았죠. 그리고 아빠는 그 일을 참지 않으시고 고스란히 시모에게 되돌려 주셨습니다. 허락받지 않은 시위와 허위사실 유포로 시모를 고소 고발하셨거든요. 다행히 협박이 통했는지 다시는 시모가 회사 근처로 얼쩡거리지 않더라고요. 안 그랬다면 아빠 회사로 끝나지 않고 제가 다니던 회사까지 나타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런 일은 없어서 참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 후로 한동안 이별의 아픔을 겪어야 했지만 저는 저의 선택을 절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생각하며 이번 일이 제가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기로 했죠. 그래서인지 사람들은 오히려 파혼한 뒤에 제 얼굴이 좋아 보인다며 위로와 응원의 말들을 해주었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아 보여서 다행이야. 파혼했다는 소식 듣고 걱정 많이 했거든. 누가 그러더라고. 이혼보다는 파혼이 낫다고. 그래서 나도 예식장 들어가기 전에 끝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 위약금은 그쪽에서 물어내게 했고 상처야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그냥 견뎌내려고.
그래서 그런가? 너 전보다 훨씬 여유 있어 보여. 전에는 좀 과하게 남들을 챙기고 신경 쓰는 것 같았는데 요즘에는 너 자신한테 집중하는 것 같다고 해야 하나? 아무튼 좋아 보인다. 그런 일을 겪고도 밝을 수 있는 게 참 멋져. 파혼 좀 당했다고 세상 무너지는 거 아니더라고. 나도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지나고 보면 다 별일 아닌 거지 뭐. 그리고 나도 이제 남들보다는 나를 좀 더 신경 쓰려고 결국에는 내가 바로 서 있어야 주변도 살피고 할 수 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거든. 정말 저는 그 중요한 진리를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남들을 챙기고 베푸는 게 옳게 사는 거라 생각했고, 그래서 전남친과 예비 시무에게 퍼주듯 잘해줬었죠. 그런데 그렇게 가족처럼 챙겼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보니 제가 꼭 희생해야만 나누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세상에 꼭 일방적인 약자도 없다는 걸 알게 되었죠. 인간관계에 있어서 일방적인 것은 없고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게 사람 사는 거라는 걸 이제 조금은 깨우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더 성숙하고 신중한 태도로 세상을 살아가려 합니다. 감사합니다.